지금부터 무안의 예술에 대한 답사와 학습이 함께하는 애양무안을 찾아가는 로드스콜라를 떠나보실 텐데요. 이번 애양무안을 찾아가는 답사여행은 무안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년의 무안 로드스콜라 1.0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의향 무안을 찾아가는 로드스콜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무안문화원 이용식 사무국장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현재 무안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년의 무안 로드스콜라 1.0은 매월 마지막 주 문화의 날을 맞이해서 천년의 무안의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탐방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복합적인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예술의 고장인 애양무안을 본격적으로 찾아가 볼 텐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는 박관서 시인이자 무안향토문화연구소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애양의 문화, 정신과 역사,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안은 자연 지리적으로 보면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한반도와 비슷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영산강 수위가 고도로 높았을 때는 한평천을 고려하면은 사면이 거의 물 속에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흔히 물 안에 있는 곳, 음치상으로 해서 물안이 무안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바닷물과 그 육지가 수시로 교차하는 갯벌이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갱변이라고도 하고요. 이처럼 갯것과 묵것이 교차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자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데서 살아가는 조개라든가 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생물적 특징을 보면은 껍질이 단단하고 속살이 연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자기만의 서식지를 두고 재빨리 숨을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무안의 이런 자연 지리적 특성 속에서 나온 역사적이고 인문적으로 형성된 어떤 정체성이라고 한다면은 갯것과 묵것이 교차하는 성질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예술 정신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관념보다는 삶의 전면적인 내용이 투사된 삶의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고요. 또 미술보다는 음악이나 공연 형태 이런 것들이 무안의 예술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 예술의 특징은 음악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자체적인 발상보다는 아닌 것과 아닌 것을 엮어서 묶어내는 어떤 융합정신 뭐 이런 것들이 무안의 예술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정된 육지나 또는 항상적으로 출렁이는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다와 육지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무안반도에서는 삶 자체로 견디는 것, 존재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예술 역시도 아주 비정형적으로 고착화되지 않고 서로 섞이고 연합하고 융합하면서 발전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처럼 삶의 전면적인 내용을 수용한 예술은 고급 예술, 대중 예술 또는 상위 예술, 하위 예술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섞여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기충, 민중의 삶을 예술적으로 투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각설이라든가 또 이 각설이를 발전시킨 품바, 이조 백자와 고려 청자의 간격을 이루는 분청사기 이런 예술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술적인 방식의 측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의해내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예술들을 장르를 모아서 새로운 것들을 융합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는 각설이 품바 타령을 매개로 해서 판소리의 마당극과 서구 연극을 결합해서 품바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내는 김실아 선생처럼 무안의 예술은 어떤 것들을 융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힘이 강합니다. 이를 쭉 애양 무안을 통해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애양 무안의 역사와 전통의 핵심이 음악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무안의 국악명가인 강윤학, 강태홍, 강용환 명창의 예술적 행정과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애적비를 찾아왔습니다. 애적비가 있는 무안 국립국악원의 최병상 온가님에게 무안의 국악명과 한국 최고의 창극, 창시조인 강용환 명창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애적비가 1997년 11월 달에 세워졌는데 강용환 선생님은 1860년대에 무안읍 교촌리에서 태어나셨고 이날치 선생님의 수하로 들어가셔서 명창이셨고 특히 이제
심청전을 창극으로 처음 만들었던 분이고, 또 이제 그 고종 황제의 의전 광대로 있으면서 또 거기 이제 고종 황제의 아들 이렇게 장단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분의 아들 강태홍 씨는 이제 가야금의 그 산조 중에 하나인 강태홍류 산조를 만드셨고, 신이 감동하는 그런 선율이다 그래가지고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강남중 선생님은 해동국단을 꾸려서 중국하고 일본 이런 데 다니면서 공연도 하셨고,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독립운동 많이 이렇게 돕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한테 오연이라고 하는 호까지 받으시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공연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일본말로 나는 못한다. 그래서 고문받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기도 이렇게 나중에는 얻게 되시고, 고문 후유증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 무안에서 너무 좀 못 살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그 생가 복원도 하고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이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욕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 민속국의 그런 페스티벌을 무안에서 한번 해봤으면 어쨌나. 이런 유명한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한번 무안에서 세계 민속국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번 공연을 하는 그런 그 웅대한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붙인 수다를 떠나 죽으러 가는 1989년 막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 1990년 1월 4일 날 개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무안군립국악원이 좀 자랑스러운 것은 전남에 군립국악원이 몇 개 안 돼요. 진도하고 막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군립국악원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의 잊혀져가는 우리의 풍물, 그 다음에 가야금, 그 다음에 한춤, 그 다음에 곱법, 그 소리, 장르별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 후계자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좀 한계를 좀 느낀 것은, 요즘 농촌이 다 마찬가지듯이 뭐 학교도 지금 다 이렇게 없어지고 통폐합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는 교육기관만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공연도 같이 겸하는, 교육과 공연을 겸하는 그런 군립국악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음악 치료라든지 무안군 내 어떤 행사에 가서 공연한다든지, 마을이나 회관 또 보건진료소 이런 데 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공연을 같이 하는 그런 군립국악원으로 나아가고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롭다 상침질 수놓기를 네가 함께 하잖느냐 너희는 양친이 고조하니. 무안은 음악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되는 시가문학의 역사가 깊은 곳이기도 하지요. 현대문학에 있어서도 여러 거장들을 낳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고향인 무안을 벗어나서 멀리 탄광마을인 강원도 사북 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시를 썼던 임길택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그의 모교인 삼양동 초등학교 교정에 있습니다. 이를 최근 신작 시집을 낸 후배 시인인 강현주 시인과 함께 찾았습니다. 시집과 함께 임길택 시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현주 시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3집을 냈는데요. 아직 꽃물 아니 사랑은 저번 달 7월 30일 출간된 제 3집입니다. 현대시학사에서 출간했고요. 50이 넘은 여성의 그런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가벼운 충격을 받으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다시 노래했던 그런 시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출판 기념식도 제가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택 시인은 무안에서 출생하셨는데요. 1952년생이고요. 무안군 삼양읍 송산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무안 동초등학교 18회 졸업생이시고요. 목포중학교, 목포고등학교, 목포교육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원도 산마을과 탄강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실천문학사에서 출간한 탄강마을 아이들과 보리출판사에서 출간한 할아버지 요강 등이 있습니다. 1997년 젊은 나이로 별세하셨지만 정말 아쉽고 지금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정말 유명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소는 강원도 사북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길택 시인이 쓰신 시 중에 엄마 무릎이라는 동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무릎 임길택 귀개를 가지고 엄마한테 가면 엄마는 귀찮다 하면서도 햇볕 잘 드는 쪽을 가려앉아 무릎에 나를 뉘어줍니다. 그리고선 내 귓바퀴를 잡아 느리며 갈그락 갈그락 귓밥을 파냅니다. 아이고 네가 이러니까 말을 안 듣지. 엄마는 드러낸 귓밥을 내 눈앞에 내보입니다. 그리고는 뜯어놓은 휴지 조각에 귓밥을 털어놓고 다시 귓속을 간지립니다. 고개를 돌려놓을 때 나는 다시 엄마 무릎내를 맞습니다. 스르르 잠결에 빠져듭니다. 영산강의 물길이 늘어지를 휘감아서 풀어지는 이곳. 몽탄 강변에 갈대와 바람이 어우러져서 영산강 이경이라는 몽탄 노적의 장소인데요. 옆에는 문순태 소설가의 영산강 장편 소설인 일어서는 강 한 구절이 문학비로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자연산수와 영군지사를 노래하는 강우시가의 맥이 두터운 호남 지방에 중세문학에서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학문학이 곤제 정계청의 금계도인 한우이면 소포 나덕명 등 무안 지역의 특성 어린문학적 전통과 가치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 시경정은 한우이면이 일찌감치 당쟁과 붕당으로 어우러지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은퇴해서 정자를 짓고 후학 양성과 문인들의 교류 장소인 강학 공간을 썼던 곳인데요. 담양의 시경정이 그림자가 쉬어가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삶의 경영, 곧 욕망을 부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뱀의 마을에 있는 금남 최부 선생의 묘도 있어요. 한국의 3대 해양문학이라고 일컫는 금남 최부섬 생표구리 저자로 유명하지요. 그의 표류기로서만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을 잇는 동아시아 문화의 매개가 될 수 있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무안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얼선리 예술인 마을이 있는데요. 무안 문화예술의 한 맥을 이루고 있는 무안 분청사기 작가이자 촌장인 김문호 선생님에게 원설리 예술인촌에 대해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예술인촌 마을은 자연 발생적으로 모인 곳입니다. 지금 여기서 작업하는 그 작가들이 근 30여 명 되고요. 지금들이 전국 각지로 지금 여러 가지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 기업형 축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작가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까지 뭐 1인 시, 뭐 시장 장터 가서 하고 뭐 개인적으로 승인받고 하는데 이게 조금 근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이걸 이제 끝까지 막을 생각이고, 저희 예술가들이 더 많이 영입이 되고 같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마을을 지킬 겁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 김우진 초음묘가 여기가 앞산, 저희 마을 앞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해마다 하고 있고 추모를 하고 있는 행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 빠진 소리하고 나 빠졌네. 뭐 너 빠져? 아이고 내가 말을 말해야지. 어메, 그나저나 아까 내가 동양하다 보니까 우진인가 신석인가 할매진 영혼들을 아이 잔치한다는 내가 얼른 가봐야 되지 않겠어? 아이고 참말로 눈 있으면 보라고. 여기가 거기야. 아 벤치야. 아 그래야? 불을 켜라 신랑 방에 불을 켜라 코가 예쁘야 신랑 코가 예쁘야 우진과 신덕이는 현에 탄에 몸을 던져 이루지 못할 사랑을 저승에서 이루었으니 첫째 집을 들어가 보니 쌀이 모를 걸어내고 이를 가먹고 둘째 집을 들어가 보니 항상 받은 삽살개가 싸적으로 막 개새끼도 발세하네. 셋째 집을 들어가 보니 이랑하게 생긴 지한폭 들어가고 넷째 집을 들어가 보니 혼자 사는 호랑이가 서양정에도 앉아있네. 아하 나하고나 놀아볼까. 빛이 들지 않는 바다에 물이 흐르네 산이 흐르네 no
현에 탄 물속으로 무안에는 군림 무안 오승우 미술관이 있는데요. 오승우 화백의 작품과 함께 새로운 미술 세계를 지향하는 작품 전시회가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김아름 큐레이터 모시고 무안 오승우 미술관에 대한 소개와 그동안 진행된 전시회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은 우리나라 구상화단의 원로이신 오승우 화백님께서 작품 178점을 기증해 주시고 무안군에서 미술관을 건립해서 2011년 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로 40여 차례 많은 기획전과 초대전을 했고요. 저희 미술관에서는 1층 상설 전시실에서는 오승우 화백님의 작품을 항상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2, 3 전시실에서 다양한 기획전과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 3 전시실에서는 8월 28일부터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기념전인 상상적 기표 선으로부터라는 주제로 8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설치, 회화, 그리고 영상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무한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운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산나무 숲에 바람이 일고 원사시나무 흰뼈들이 몸을 떠는 동짓날 끝내 놓아버린 손 하나 눈에 박히고 가슴에 박히고 살 속에 깊이 박혀서 초이선사의 업적을 기리고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안군에서 만든 곳입니다. 해남 대흥사에서 초이선사가 보냈던 일지함도 복원되어 있고요. 초이선사의 업적부터 탄생까지 알 수 있는 기념관, 조선 차 문화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무안은 다송으로 알려진 초이선사의 생가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는 초이선사 장의순 선생의 생가터를 복원해 그의 상과 문화예술 행적을 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초이선사는 차뿐만 아니라 시와 서예는 물론 그림까지 일컫는 시, 서, 화의 대가인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이에 최근 무안이라는 지역 공간을 자신의 시와 사진으로 표현한 시집을 낸 후배 시인 손수진 시인을 모시고 자신의 시집과 함께 초이선사의 예술세계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서화에 능하신 초이선사 생가터에 와서 초이선사의 시 한 편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초이선사. 아득히 고향 떠난 지 40여 년 만에 백설 같은 머리 깨닫지 못하고 돌아왔네. 세터 마을 옛집은 잡초에 묻혀 간데없고 옛 선영은 있기만 수북해 발자국마다 수심이구나. 마음이 죽었는데 한은 어디에서 일명 피가 말랐으니 눈물 역시 흐르지 않네. 외로운 중 다시 구름 따라 가리니 내 인생 수구초심이란 말조차 부끄럽구나. 당신을 생각해보는 것이네. 배유인 하동정 씨여 안동 김씨 우진묘
했던 살아생전에 헛개비 같던 삶을 여염집 여인의 심정을 짐작해 초이선사는 우리나라 차의 중흥조라고 불리며 시서화 다선 오절의 스님이라고 합니다. 초이선사는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 사대부들과 깊은 교분을 나눴으며 조선 후기 한국 문화사의 족적을 남기신 선승입니다. 알아서 가버렸다지 현에 탄 물속으로 참고 견뎌야 했던 살아생전에 헛개비 같던 삶을 여염집 여인의 심정을 짐작해 안녕하세요. 저는 무안에서 시를 쓰고 있는 손수진입니다. 무안에서 한 30년 동안 살고 있는데요. 무안 곳곳에 알려지지 않는 아름다운 곳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그곳을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도 쓰고 또 사진도 직접 찍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무안에 아름다운 풍경과 또 사람들 그리고 뭐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 시로 담아져 갖고 있고요. 또 특히 무안의 분청사기라든지 또 무안의 뭐 늘어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깊이 알려지지 않는 곳들인데 그런 것들도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한 60편 정도의 시와 사진을 접목해서 시를 썼습니다. 이번 시집이 3번째 시집인데요. 너는 꽃으로 피어라 나는 잎으로 피리니라는 시집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교 서로의 마음을 잇대어 그대는 그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마음을 쪼개어 각을 두고 몸과 몸을 잇대어 아치형 체형을 만들고 서로를 버티며 서로를 견디며 서로의 힘이 되어 완성된 무지개 다리. 그 아래로 바람이 지나가고 물길이 지나가고 물에 비친 서로의 모습만 천년을 바라보고 천년을 더 견뎌도 좋을 어여쁜 사람아. 무안에는 고려청자 조선백자와 함께 한국 도자기의 대표적인 한갈래를 이루는 분청사기의 고장이기도 하지요. 앞에서 살펴본 몽강리 옹기마을과 함께 김옥수 분청사기 명장 정시관을 통해 이러한 분청사기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김옥수 명장님에게 무안 분청사기와 명장 전시관에 관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안 분청사기는 고려 말기 조선 초기 때부터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무안 분청 특징은 첫째, 그 원료 자체가 백토 자체가 그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흙이기 때문에 둥그런 원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마다 안에 원형이 있죠.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무안 분청사기의 특징입니다. 기할기법, 덤벙기법, 무지학개매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유약을 안 바르고 이렇게 구웠던 거. 우리나라 도자기인데 이름이 없으니까 도유섭이라는 사람이 분장 회청사기. 그래서
그걸 모르게 그럼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갈아가지고 끝에를 갈아가지고 접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찻잔 받침으로 쓴대요. 그래요. 그거를 관역급의 그런 요지가 있었죠. 그때 유약을 안 발랐죠. 전혀 안 바르고 그냥 꼭기만 던져버렸던 것 같아요. 네. 안 깨지고 오래가. 그곳에는 정녕 잡은 손 놓을 일 없는 것인지 사내의 빈 무덤에 술을 따르고 사회찬이라도 목 놓아 부르고 싶은 날 삼나무 숲엔 바람이 일고 은사시나무 흰뼈들이 몸을 떠는 동지날 끝내 놓아버린 손 하나 눈에 박혀 살 속에 철화기법이라든가 창간기법이라든가 기할기법 이런 것들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전부 이제 제 작품들이에요. 전체를 붉은색을 다 유약을 발랐는데 전체로 비싸거든요. 그렇죠. 장작가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장작가마로 만든 거죠. 이제 그 장작가마에서 꾼 것도 갓발을 씌우면은 티가 없이 깨끗하게 나와요. 백자는 이렇게 이중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어떤 무한 항토를 겉에다 발라가지고 용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조각칼로 파내고 역으로 깎아내는 거죠. 청화백자는 왜 청화백자라고 하냐면은 저렇게 푸른 코발트로 그림을 청색이 나는 알료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청화백자가 그러죠. 이렇게 강진 청자 더해져 있는 가마같이 이제 이런 형태죠. 무안은 우리의 전통 민중예술인 각설이의 고향이자 이를 연극 품바로 창발한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장소가 바로 여기 무안일로입니다. 이곳은 원래 옛날에 일로역이 있던 자리입니다. 또 일로역 주변에 일로 장터가 있던 곳입니다. 이 뒤를 보면은 허름한 복장에 각설이가 있죠. 옛날에 각설이가 일로역이나 일로 장터에서 각설이 타령이라든가 각설이 연희놀이를 하면서 동냥을 하고 하던 곳입니다. 각설이는 그런 점에서 일반 거지와 다르죠. 소지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각설이들이 최후로 모여서 살던 천사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의예술회라고 하던 김시라 희곡 작가가 품바, 연극 품바를 각설이 타령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무안의 음악 전통에서 보면은 새로운 품바라는 그 연극 장르를 탄생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채 역시 각설이 품바 보존회에서 각설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예양무안의 수많은 예술의 흔적을 간략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70년대 한국의 국악과 음악계를 주름잡았던 안양령 국악 명창명소와 함께 가수 남진이 어렸을 적에 가수로서의 재질을 다갔던 몽탄, 애갓집 등 수없이 많은 예술의 흔적들이 묻혀 있습니다. 대장군 막벌 보고 오고 삼살방의 싸곤 고고방이다 지금 싣고 불분한데 부채질 고박이다 말투 받고 길가는 과객 양말 지을 뜯기 불스럽다 해가지고 흔들려 쫓고 가 된다면요 더욱 넓고 깊게 예술의 고장 무안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